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 서기의 2세기 제2강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녹화를 할 텐데 왜 하필이면 삼국사기도 많고 뭐 삼국지도 많은데 왜 일본 서기를 녹화를 하느냐? 그 이유는 제가 위에 적어놨습니다. 삼국사기 및 삼국지 동의정과 함께 우리나라 국사책의 국사교과서의 경우입니다. 국사책 저 이제 우리나라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사책의 고대사 부분 3대 기반을 이룬다는 일본서기란 도대체 어떤 책인가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사책에 무슨 일본서기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를 넘겨보면은 일본 서기를 기반으로 한 기록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틀린 해석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앞으로 뭐가 틀렸는가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사책의 기반을 이루는 책이 일본서기예요. 그 우리나라 국사책을 기반을 이루는 일본서기가 도대체 어떤 책인가? 를 제가 보는 시각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서기 2세기 2강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오늘 뭐 다루냐면은 이번엔 이제 뭐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일본서기에 나와 왕조 구분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로 보는 가야 통치. 왜 이걸 하느냐면 고왕조는 가야의 통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는 가야의 통치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일본서기 왕의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연도를 어떻게 신뢰하면 되는가. 일본서기 읽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지만 녹화했지만 1강에서 고왕조 5왕 시대 서기 100년에서 173년까지입니다. 2세기 이걸 잠깐 한번 개요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이 다섯 번째 11대 수인천왕조입니다. 서기 117년부터 138년까지 즉 2세기 전반 기록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이 2세기 중반 한반도의 중남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라 일성이사금과 아달라이사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대 경행천왕 이야기를 할 텐데 잠깐 어떤 것인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행천왕부터는 3강에서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일본 서기에 일대로 기록된 사람이 신무천왕인데 제가 1강에서 이 오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타를 쓰겠습니다. 왕이 되기 전 전사 7년만 있어요. 왕이 된 다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일본 서기 15대로 돼 있는 응신천왕의 396년 10월부터 397년 1월까지 4개월을 기록한 겁니다. 왜 저렇게 되느냐를 설명하면 길어요. 나중에 하겠지만은 응신이라는 사람은 390년에 한번 왕이 되고 397년에 다시 한번 왕이 됩니다. 390년에는 백제왕이 되고 397년은 외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사 7년입니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응신의 즉위와 퇴위 첫 번째 그러니까 언제 즉위하고 언제 공립되고 공립이 뭡니까? 왕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죽고 그런 것들은 삼국사기 백제번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삼국사기 백제번개 어디에 응신이 즉위했으면 응신이 퇴위해서 그래 나옵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응신이네 어쩌네 그런 것은 8세기 일본서기 쓸 때 그때 일본서기 편자들이 준 시호고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백제번기를 보면은 응신이 언제 즉위했구만 언제 왕후를 세웠구만 언제 죽었구만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달까지 알 수 있어요. 달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게 응신이 왕후를 세운 겁니다. 응신이 언제 왕후를 세웁니까? 삼국사기를 보면은 391년 3월에 봄 3월에 왕후를 세웁니다. 응신이 진왕 응신이 397년 3월에 왕후를 세우고 어떻게 됩니까? 사만의 지배자로 즉 백제왕으로 공립이 되는 겁니다. 왕후를 세웠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예를 들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 그 다음에 삼국사기의 신라, 그 다음에 신라 본기에 외로 나와 있는 임나 등을 전부 신민으로 거느리는 지루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즉 공립됐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상세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대에서 9대까지는 응신의 대수 15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거 8명의 가공왕이 있어요. 근데 왕의 이름을 시호를 일본서기 편자들이 준 것인데 어디서 갖다 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시호 내줄 때는 뭔가 원칙이 있을 텐데 그 원칙은 저 지금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실제 기록인 일본서기 10대에서 14대까지 2세기 고왕조 5왕입니다. 100년에서 173년까지요. 이건 임나가야인들이 큐슈에 가서 세운 분국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삼국사기에는 가야본기가 없어요. 가야본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왕이 세워지고 어떻게 국가를 통치하고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 알 수 없는데 분국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본국도 이에 준해서 또는 어떻게 국가를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저 고왕조를 보고 가야 본기가 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럼 가야사를 우리가 참조하는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대에서 21대가 그 유명한 5세기 7대왕인데 일본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요겁니다. 5세기 7대왕이에요. 우리가 이걸 백제의 천도 정권이라고 합니다. 목주국 진왕 약 80년 동안 일본 열도로 천도했다가 갔다가 오는 거예요. 응신 때 갔다가 웅략 때 오는데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대 이후는 백제의 지방정권입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쪽은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쪽은 이제 다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가야 본기는 없지만 가야가 어떻게 지방을 통치했는가 하는 가야의 지방 통치 구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야만 있는 것보다 이 백제하고 비교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나란히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백제 근초고왕 2년 봄 정월입니다. 진정으로 조용자평을 삼았다. 진정은 왕후의 친척으로 그 권세에 기대어 나라 일을 마음대로 함으로 백성들이 그를 싫어했다.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라 흐레이 사금 여기도 2년입니다. 제2년째요. 마찬가지로 봄 정월입니다. 금리를 2차례 임명하여 국가의 중요 정사를 맡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2년째 백제나 신라나 왕은 정신적 지도자가 되고 실세 관료가 국가를 통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근초고왕은 보면은 조정자평 진정이, 흐레이삭은 보면 신라는 이찬 금리가 국가를 통치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삼국지통이전은 엄이다, 엄지, 한자로는 신지라고 쓰지만 우리말은 엄이라고 있습니다. 엄이라 이렇게 불렀다, 엄이 통치했다 이런 얘기죠. 여기 같습니다. 같아요. 백제나 신라나 보면은 다음 신라 흐레이 사금 3년 봄 3월 바로 다음입니다. 311년 봄 3월. 봄 3월이 이거 맞아요. 왜 그러냐? 삼화는 봄에 국헌이 이루어집니다. 삼국사기 전체에 하나 외에도 없어요. 외국 왕이 사신을 보내 아들의 혼처를 정함으로 이찬 금리의 딸을 보냈다. 이건 맞는 겁니다. 3월에 혼인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 왕이 3월 달에 신라로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3월에 신라에서 논의를 해서 최고 실권자인 이찬 금리가 자신의 딸을 외국 왕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찬 금리 딸이 외국에 도착해서 3월 달에 성대한 혼인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게 전부 가고 오고 전부 3월 한 달이 이루어져. 이건 맞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외국 왕이 있는 곳이 이 변안이에요. 변안. 그 중에서도 지금의 부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갔다 오고 이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찬 금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리는 자기 딸이
외국의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왕후의 권세에 기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신라일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근초고왕 여기 맞아요. 진정이 어떻게 돼요? 조정좌평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왕후의 권세에 기대. 삼국사기를 처음 읽는 사람은 이 왕후가 근초고왕의 왕후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후는 이 그 비류왕 사대기주의 비류왕조에 보면 진의가 나와요. 진의의 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웅진에 있던 진왕 여우구의 왕후예요. 예. 조금 읽어보면 이거 나중에 이제 다룰 얘기가 있습니다. 근초고왕조는 약 30년 되는데 앞에 20년 정도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 근초고왕조가 이 기록이 없는 거에 대해서 별별 이상한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근초고왕이 요소에 있었느니, 무슨 근초고왕이 외국에 있었느니, 심지어 뭐 이 김부식이 그 백제의 위대성을 시기해 가지고 근초고왕 앞에 20년을 지웠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 틀립니다. 왜 기록이 없는가는 근초고왕조에 적어놨어요. 근초고왕조에 딱 적혀 있습니다. 기록을 지운 사람은 바로 근초고왕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근초고왕조가 언제 기록이 생기고 언제 기록이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초고왕이 한 20년 공백을 거쳐서 어떻게 근초고왕이 다시 나타납니까? 신라와 혼인해서 공립되는 거예요. 백제왕으로. 그때부터 자기가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지 않은 시대를 싹 지워버린 겁니다. 자기 기록에서. 그 근초고왕이 한 거예요. 이상한 무슨 뭐 요소에 심지어 또 근초고왕 이전까지는 백제가 동원하는 군대가 2,000명, 3,000명 최대 수준인데 근초고왕이 3만 대군을 동원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합니까? 그 전까지는 마한 소국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1,000명, 2,000명, 3,0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립이 되면 한강유역 전체를 총괄하는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유역 전체의 소국, 마한 소국들이 전부 자기의 신민이 되는 겁니다. 근초고왕이 신라와 혼인을 해요. 혼인을 해서 공립이 되면은 백제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전체 한강유역, 황해도까지 전체가 근초고왕의 신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고구려의 남부지방 통치가 붕괴하는 겁니다. 그 고구려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군사를 몰고 남하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그 고구려 본기에 왜 고구려왕이 백제를 공격해야 했는가? 이유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나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백제왕이라고. 백제왕이 전쟁 이유예요. 백제왕이. 자, 나중에 여기로 하고 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비유왕이 있는 봄이월. 이것도 제가 비교하게 적어놨는데 봄에 국헌이 이루어지는데 외부에서 사신이 왔는데 수행자가 50명이었다. 이 말이 틀리는가 맞는가 어떻게 알아요? 이 기록이. 일본 서기하고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42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인덕이 죽습니다. 인덕이 죽고 나니까 그 후계를 노리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누가 승자가 되어야 하면은 당시에 외국이 왕족이고 백제가 왕비 쪽인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백제에 가서 왕비를 데려와야 돼요. 왕비를 데려오면 신분이 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 데려오겠으면 외국 사신이 온 겁니다. 2월인 건 맞아요. 1월 달에 외국 사신이 출발해가지고 2월에 백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2월에 왕비들 사람을 구해서 데리고 가야 3월 달에 세우지요. 3월 달에. 그게 맞는 겁니다. 여기다 봄 2월이 아니고 만약에 봄 3월이라고 적어놨다. 오사카에서 오는데 한 달이 걸릴 텐데 그런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봄 2월은 아주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왕비를 데려갔느냐 못 데려갔느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번 이 다음에 인덕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이중이 왕이 되는데 백제에서 사신을 데려왔으면 왕비 신분이 후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백제는 왕비 신분이 세 가지입니다. 후가 제일 높고 그 밑에가 비, 그 아래가 부인이에요. 그래서 후가 되는데 데려오면 못 데려오면 비나 부인이 되는 겁니다. 후가 되게 어려워요. 그 신분에 의해서. 그래서 이 중에 왕비가 뭡니까? 후입니까? 후가 아니에요. 비예요. 그래서 못 데려왔구만. 백제 못 데려온 겁니다.
이중 다음에는 반정인데 반정의 신분이 뭡니까? 왕비의 신분이 뭐예요? 부인이에요, 부인. 백제에서 못 데려온 거예요. 왕비 후계 싸움에서 왕비 세운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461년에 또 곤지가 와요. 왜 옵니까? 왕비 데리러 옵니다. 곤지는 왕비를 데려가요. 무령왕 어머니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웅략천왕의 왕비는 신분이 뭐예요? 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 후가 돼요. 5세기 외5왕 기록을 보면 5명 왕인데 어떤 왕은 책봉을 요구하고 어떤 왕은 책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일본 서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왕비 신분이 후인 사람은 책봉이 필요 없어요. 반면에 비나 부인인 사람은 책봉이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무령왕릉 지석을 보니까 무령왕릉이 죽음에 대해서 부흥이라고 썼어요. 부흥 뭡니까? 이건 중국의 전통적으로 천자의 죽음을 뜻하는 이것이 부흥입니다. 제후는 뭐입니다? 흥이에요. 제후는 흥. 제후가 아니고 천자의 죽음을 뜻하는 부흥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석에 사마왕이라고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 당시 그 양나라로부터 책봉받은 영동대장군이라는 시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천자의 죽음을 뜻하는 부흥을 쓴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양나라에서 받은 영동대장군이라는 시호를 무덤속까지 가져갑니까? 자기 이해가 안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이유도 무령왕릉 지석에 있어요. 지석 보십시오. 지석에 써 있어요. 이상하다. 지석 아무리 봐도 왜 영동대장군이라는 시호를 무덤에 가지고 갔는지 그거 안 나오는데요. 나옵니다. 무령왕의 왕비 신분이 뭡니까? 후입니까? 비입니까? 보면 비예요. 왕대후가 아니고 왕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져갔구만.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뭡니까? 미륵사지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동파이 나왔는데 거기 거의 무왕 말년입니다. 거의 말년전 가까운데 미륵사지가 완공될 무렵에 왕후가 나와요. 그 왕후를 뭐냐 사택적덕의 따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후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무왕은 죽어도 무슨 책봉받은 거 가지고 무덤에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화공주는 설하다. 왜 설하냐? 설하. 미륵사지 열어보니까 그 무왕의 왕비는 사택시 가문의 여자였다. 신라의 왕비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삼국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삼국사기 어디에 선화공주가 나옵니까? 책을 잘 봐야 돼요. 자, 그건 제 책을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니까. 결국 이 백제나 신라를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지방의 실권자가 뭐예요? 금리, 신라의 금리나 백제의 진정이죠. 실권자가 종주국 왕이 뭡니까? 웅진의 백제 진왕, 부산의 임나가 왕과 혼인을 통한 인척 관계를 맺고 지방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방 실권자가 중앙 왕과 혼인을 통한 인척 관계를 맺고 지방 통치하는. 그게 양서 백제지는 담루제예요. 담루제. 양나라 직공도의 담루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4세기에 신라가 가야의 담루국이었다 이겁니다. 즉 임나가야가 신라를 담도 통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책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라는 고대 국가로 성장했으나 가야는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라를 담로 통치하던 종주국은 고대 국가로 성장을 못하고 가야 밑에서 그 담루국이었던 나라는 고대 국가입니까?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가야도 신라도 모두 국초부터 당당한 고대 국가였습니다. 자, 너무 길었는데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벽에 나와 있는 왕들이 연도 실로 사용하는 얘기를 보면은 즉위년은 달이 정확합니다. 공립년이 왕들이 세우는 해요. 달이 정확해요. 즉위 후 2년 이내 원칙입니다. 왕이 죽은 해는 해와 달이 거의 틀려요.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고 찾아야 됩니다. 일본 서기를 보고 어떻게 찾습니까? 교육이 기록을 찾아요. 교육 기록을.
이게 정확히 죽은 그 해와 달입니다. 그다음에 장사 지낸 해는 거의 달이 정확해요. 죽은 지 3년 이내에 장사 지내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일본 서기를 읽는 그 해와 연을 찾는 키가 사건의 달이에요. 사건의 달. 그 이유는 일본 서기 편자들이 해는 고치는데 달은 안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왕조 오왕 시대를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한 건데 이게 고왕조는 임나가야사 연장이에요. 가야인들이 바다를 건너 큐슈에 분국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왕조 가야 기록으로부터 한반도 봉국의 가야 기록을 가야의 역사를 유추하는 겁니다. 가야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걸 유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왕조 오왕 시대는 가야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왕조 시대는 소수 2세기 기록과 다수 5세기 초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이 5세기 초 기록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하면 2세기 기록이 부족해서 응신 시기 기록을 대충 옮긴 겁니다. 5세기 초. 어디냐면 구체적으로 397년에 408년까지예요. 그 다음에 10대 숭신이 국가를 건국하고 117년에 수승이라는 이름으로 후한에 사실 보냅니다. 11대 수인이 이 국가의 제도를 만들어서 기틀을 잡아요. 대부분 두 번째 왕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오늘 다룰 일은 이제 경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숭신, 수인, 경행까지는 정상 제위입니다.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무 중에는 제위기간이 짧아요. 그 얘기는 혼란기였다는 뜻입니다. 11대 수인철왕, 어간성 2번 50경식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숭신의 셋째 아들이다. 이 셋째 아들이 맞을 겁니다. 이런 건 안 속여요. 원년 봄 정월 지귀하고 겨울 10월 선왕을 장사 지냈다. 이 달이 정확합니다. 보통 경우에 왕이 어떤 해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정월에 즉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116년에 이미 지금 117년에 즉위했으면 116년에 이미 정권을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왕이 된 겁니다. 월년제라고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면 그 다음 해를 1년으로 해요. 관계토왕 비문 보면 고구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가 자기가 왕이 되면 고구려 봉기는 일본 서기처럼 그 다음을 1년으로 합니다. 이걸 월년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년 소나 칼질제가 붉은 비단 백피를 받이고 돌아가다 신라군에게 뺏겨 두 나라 원이 시작됐다. 이 기록이 맞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압니다. 118년에 신라군에게 이 부산 가다가 뺏겼는데 비단평에 보면 121년 3년 후에 대징산성을 쌓아요. 그 전에 이게 부산입니다. 부산에 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118년에 부산에 상륙해서 산성을 쌓기 3년 만에 대징산성이 왕국됐다는 얘기입니다. 소나 갈질제가 이 부산에서 큐슈를 갈 때는 신라군이 안 왔기 때문에 몰랐어요. 신라군이 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돌아갈 때는 이제 신라군이 와 있던 거지. 그걸 모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8년에 온 겁니다. 신라군이. 그리고 111년에 이제 대징산성을 쌓는 등 거기 뭡니까? 자기 영토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인이 동쪽 빈걸 침범했다. 임나가야가 반격을 시작해요. 외병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으로 백성들이 피난을 가고 흉흉한 겁니다. 마침내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왜곡과 강화해요. 무슨 뜻이냐? 신라군이 철수한 겁니다. 대징산성 이 지역에서. 이후 400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신라 기록이 없어요. 6세기 중반에 버풍왕 때 신라가 다시 옵니다.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118년에서 여기요. 118년에서 123년까지 6년 동안 신라가 부산 지역에 재류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양쪽 기록이 일치하고 있어요. 이후 왜곡과 강화 이후에는 그 신라에 대한 공격이 없습니다. 왜 공격이 없다가 언제 다시 공격이 시작됩니까? 208년에 약 80년 만에 신라에 대한 외 공격이 다시 시작돼요. 이건 뭐와 유사합니까? 백제 84,167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백제가 84년에 신라를 공격하다가 한 80년 동안 신라에 대한 공격이 없다가 167년에 다시 신라에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66년에 이 백제가 진왕의 담루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바뀝니다. 166년에 그 167년 직전에 백제 왕이 바뀌어요. 진왕의 담루국이 돼가지고 신라 공격에 동원됩니다. 이게 초고왕 때예요. 마찬가지예요. 왜가 80년 만에 이 신라에 공격하는 것은 208년, 1년 전에 207년에 왜가 진왕의 담루국이 돼가지고
왕권이 바뀐 겁니다. 여기도 왕권이 바뀌었을 거예요. 백제처럼 왕을 바꿉니다. 그리고 신라 공격의 변환을 도우는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비슷합니다. 수인천왕조에는 아주 유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른바 천일창 기록입니다. 자, 3년 119년입니다. 지마이 사금 8년, 거등왕 14년. 거등왕은 남가라 왕입니다. 삼국유사를 보면은 남가라, 즉 금관가야 왕력이 쫙 있어요. 10명의 왕력이. 그 가야사 이의 기본은 그 왕력을 정확히 보고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보면 이상해요. 그러나 약간의 역사적 지식이 있으면 간단히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등왕, 남가야 제2대 거등왕 14년입니다. 봄 3월 신라왕자 천일창이 나왔다. 가지고 온 물건은 우태우, 강계, 족곡, 연계, 재롱록, 적서공, 기타 등등. 천일창이 말하기를 저는 신라왕자입니다. 그러나 일본국의 성왕이 계시다는 것을 듣고 아마 이 원사료는 없을 거예요. 무슨 성왕이 이런 얘기가 없을 거예요. 나라를 아우 지고에게 주고 귀화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라에서 왕권 투쟁에 패해서 외국으로 피신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원문을 써놨는데 이거 이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일본서 편자들이 이제 이렇게 쓴 것이고 무슨 성왕이니 그런 믿을 게 필요 요청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아우지고에게 주고 왔다. 이건 사실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친 물건은 엽세주, 족고주, 재롱록, 기타 등등이다. 그래 일본에 살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기록이 신뢰성이 있느냐? 이 천일창 기록에 나오는 이 물건들은 뭡니까? 3세기 전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에 발견되는 일본 야요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이에요. 일본의 야요이 시대 1세기 3세기 중반 정도까지인데 따라서 그 2세기 초에 이런 걸 가지고 왔다는 것은 신뢰성이 높은 기록입니다. 천일창이 온 것은 천일창 일행이 백성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백성인 것 같네. 그러면 궁금한 겁니다. 이게 지마이 사금 8년의 기록인데 그러면은 이 자기 동생이 신라 지마이 사금이라는 얘기인가? 응? 자기가 지마이 사금의 형이라는 얘기인가? 무슨 말이냐면 지마이 사금이 과연 신라왕 지고인가? 이 궁금합니다. 물론 지마나 지고는 우리말을 그 한자를 따서 이두식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음이 중요하지 글자는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마가 지고인가? 지 발음이 비슷한데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마이 사금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지마이 사금은 적자라면 적자 여기 나오는 지마이 사금은 파상왕의 적자인데 적자가 뭐냐예요. 적자가 신라 본기에 적자라는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신라 남해 차차웅 적자라고 하고 두 번째 지마이 사금 적자고 세 번째가 해공왕이 적자인데 이 적자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처가 덕분으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은 본래 왕이 될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처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인의 힘으로 왕권을 쟁취한 사람을 적자라고 합니다. 이게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마이 사금은 짐이라고도 하는데 파상왕 적자 있고 갈문왕 마제의 딸이 부인이었다. 그래서 갈문왕 마제의 힘으로 왕이 됐구나.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천일창이 이 원래 지마이 사금의 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마이 사금 때 천일창이 망명했다는 일본서의 기록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수인천왕 4년 지배층의 내란이 5년 지배층이 내란이 발생합니다. 지배층이. 그 다음에 15년 123년이에요. 봄 2월 왕후와 후궁을 들였다. 이건 맞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만에서는 봄의 왕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거 달번 정확합니다. 제2 15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3년에 흰새를 잡아 바친다.
새 키우는 조치부, 조양부 매주 설치했다. 이건 상당히 가능성이 신뢰성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 3안에는 이 소도, 소떼가 뭡니까? 긴 장대 위에 새 모양에서 꽂는 거예요. 이게 신성한 장소를 표시합니다. 이게 신성한 장소예요. 그걸 볼 때 새를 키우는 부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안에 즉 가야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분국에서 새로운 걸 하겠습니까? 본국에서 하던 걸 분국으로 이사와서 또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기록이다. 그 다음 27년 지마이사금 27년이 127년입니다. 둔창을 내음에 세웠다. 이 곡식 창고예요. 곡식 창고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흉년이라든가 그런 자연재해를 대비한다는 의미인데 아마 본국인 가야에서도 이랬지 않았을까? 국가적으로 이런 큰 창고를 만들어서 식량을 저장하고 이런 풍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8년 수인천왕 28년 128년입니다. 겨울 10월 천왕의 동생인 외은명이 죽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산채로 순장했다. 이 순장 금지를 내렸다. 이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성이 높아요. 왜 그럽니까? 삼국지 동의전 외조에 순장이 여기 나와요. 노비를 뭐 한 100명씩 순장했다는 기록이. 이건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순장을 금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장을 뭐로 대행합니까? 32년 보면은 가을 7월 왕후가 죽자 토용으로 순장을 대신했다. 이건 상당히 신뢰 높습니다. 신라에서 발견된 유물이 흙으로 동물이나 사람을 빚어가지고 대신 넣는 거예요. 무덤에. 그게 그 과정입니다. 이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한반도에도 순장이 있었을까? 가야 지역에는 3세기 후반 이후에 순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복자가 풍습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유목민족 사회에서 흔히 보입니다. 농경민족은 농사지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순장시키면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순장이 없는데 유목민족, 특히 정복국가인 경우에는 피정복자를 순장시키는 수가 있어요. 또 최근에 그 가야 지역 유물 뭡니까? 발굴하다 보면 이 순장시킨 사람이 반드시 피정복민, 뭐 노예라든가 신분이 낮은 사람만은 아니었다. 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아무튼 순장은 정복자가 풍수입니다. 유목민족 특히 나타나는데 3세기 후반은 가야적과 4세기 후반은 신라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언제 나올 텐데 삼국사기를 보면 삼국사기입니다. 3세기 중반에 남한 유목민족이 가야적을 정복해요. 3세기 중반에 유목민족 김하군단이 남하에서 가야적을 정복하고 새로운 지배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셨습니까? 역시 4세기 중반에 강력한 유목민족 김하군단이 남하에서 신라를 정복해요. 100년 후에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신라를 정복하는 데 끝나지 않고 마침내 삼국통일까지 합니다. 이게 아니 삼국사기 신라본기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적혀 있어요. 책을 잘 봐야 됩니다. 34년 봄 3월 후궁을 드렸다. 이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3안에서는 봄의 왕비를 드립니다. 봄 3월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왕조에 5세기 초 기록도 나오는데 이게 한 예를 들어주십시오.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인철왕조에 나오는 5세기 초 기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5세기 초라면 구체적으로 397년, 408년까지 응신시대 기록입니다. 35년 가을 9월 50 경부명을 한해국에 보내 고석지와 모정지를 만들게 하였다. 겨울 10월 외의 협성지 및 적견지를 만들었다. 이에 제국에 명하여 지구를 판입하게 해서 800호시에 농사를 소용하고 담았다. 이 2세기에는 옆에 무슨 한해국 이런 게 없었어요. 여기 뭐 연못 저수지를 자꾸 만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당시 고구려와 전쟁을 합니다. 그 고구려와 전쟁을 해가지고 고구려 침공으로 이 수도가 함락되고 그 잔국이 토벌되면서 수십만 명이 외국으로 이제 피난해 옵니다. 외국에서 수십만 명이 어떻게 합니까? 피난해 오니까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죠. 저수지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물을 모아야죠. 그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뭐 39년 겨울 10월 50 경부명은 모정의 토지 천상에서 칼 춘자를 만들어. 왜 이 많은 칼이 필요한가? 이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럽니까? 피난민들이 외국에 가보니까 어때요? 외국이 중앙정부가 없을 뿐 중앙정부 국가가 없어요. 그런데 군사력을 가진 지방 세력가들이 전국에 산재예요. 각 지방에 이제 소규모 군사를 가진 전국에 있어가지고 그들을 정벌해야 합니다. 이들을 모두 정벌하고 통일하는데 200년이 걸려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5세기, 6세기 200년 동안 그 피난민들이 가서 정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7세기 초 소아마자 때 일본 열도 완전 통일이 이루어져요. 200년 걸립니다. 외국으로 피신해 왔지만 다시 외국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무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칼이 필요한 거예요. 칼이. 고구려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서 외국까지 올 정도 해운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가지고 와서 한반도로 가서 고구려와 전쟁에도 쓰겠지만 그보다는 외국의 통일을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상신궁에 보관했다. 이건 맞은 것 같아요. 석상신궁이 실제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었는가 그 생각이 됩니다. 이건 맞다고 봅니다. 연도만 틀리지 다른 안 고쳤을 거예요. 겨울 10월, 위에 가을 8월 이런 건 맞을 겁니다. 수인천왕 88년에 천일창 후손 얘기가 나옵니다. 외국에 정착해가지고 천일창이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19년에 왔으니까 132년이면 지금 14년째입니다. 90년 봄 2월 천왕이 전도 간수에게 상세하게 가서 제철이 아닌 향과를 구해오라 했다. 지금 귤이 것이다. 제철이 아닌 향과가 뭡니까? 금, 구, 빛이 제철이 아니다. 때가 아니다. 빛이 향과. 이게 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봄 2월은 귤이 나는 계절이 아니죠. 그때부터 귤이 있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인천왕 99년 왕이 죽었다. 140세 됐다. 이런 건 거짓말인 걸 바로 합니다. 제2 99년이 아니고 제2 22년입니다. 제2 22년 140세 했다. 140세 했다. 이건 아닙니다. 이미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서기에서. 22년 제위했다는 것은 정상 제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을 하고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정상 제위. 숭신에서 수인도 정상 제위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경행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하냐면 2세기 중반의 한반도 상황을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2세기 중반이면 신라 일성이사금과 아달라이사금 시기입니다. 일성이상이 134년에 153년, 아달라이사금이 154년에서 183년입니다. 후완서와 삼국지를 보면은 어떻게 3세기 초에 한반도가 남부가 중부 이하 한반도가 무한진한 변환으로 이루어진 삼한체제가 구성되어 있어요. 삼한소국체제가. 그 체제를 언제 만들어냅니다. 진왕이 언제 만들었을까? 그것을 삼국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제 만들어졌구나. 마한은 이미 1세기에 금강력, 한강력을 다 통합했어요. 진화는 언제 통합하느냐? 진화는 바로 2세기 중반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세기에 북쪽에서 말가르 공격이 사라집니다. 말가르 공격이 시작되니까 어떻습니까? 2세기 중반부터 목주국 진왕이 진안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해요. 진안 통합에 나서는 겁니다. 백제봉기를 보태면 84년에 백제의 신라에 대한 공격 기술이 약 80년 만인 167년부터 다시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진안 통합이 안 끝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안 지역에 신라만 있는 게 아니고 신라를 비롯해 여러 나라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왕이 한강유역의 마한 소국들을 동원해요. 마한 소국들을 동원해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진안 지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서 초고왕의 백제가 동원돼요. 거기도 여러 마한 소국 중에 하나로 진왕의 명을 받들어 신라 공격에 진안 지역 공격에 동원되는 겁니다. 진안 지역 공격에 동원되는데 그 중에 신라 공격 기록만 삼국사기에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나머지 다 이제 싹 삭제해 버린 거죠. 구삼국사에서 아마 삭제했을 겁니다. 166년에 삼국사기 백제가 왕이 바뀌어요. 그리고 진왕은 담록이 됩니다. 백제라는 국호는 못 씁니다. 국호를 바꿨어요. 맞백제, 백제나 십제로 바꿨어요. 마한의 다른 속도와 함께 진왕의
진왕이 동원됩니다. 그러자 진안 지역에 있던 군과 신라도 공격을 받아요. 그럼 언제쯤 이 2세기 중반에 그 진왕의 진안 지역 공격이 끝나고 후한세에 나와 있는 진안이 형성이 되느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자, 184년에 신라의 왕조 교체가 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성이사금 9년에 유명 기록이 나옵니다. 가을 7월 왕이 여러 대신들을 불러 말간을 칠 것을 의논하였으나 이천웅선이 불가에다에 그만두었다. 진왕의 진안지역 통합을 고구려가 도와요. 고구려 백제의 밀월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말갈도 그 신라를 비롯한 진안지역 그 침공을 해요. 이걸 진안지역 침공을 백제를 돕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고구려가 말갈을 시켜서 진안지역도 자신들이 통치하기 위한 것인지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말갈을 칠 것을 의논했다. 그러니까 2차 웅선이 아마 수상계일 거예요.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둡니다. 그런데 왜 불가하다고 했는지 이유는 안 나옵니다. 아마 원사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신하가 왕에게 불가하다고 했으면 왕이 이유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왜 불가합니까? 그러면 2차 웅선이 무슨 얘기겠죠. 왜 불가한지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신라번기 아달라이 사금주에 나와요. 이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한강유역을 공격해요. 한강유역을 공격을 하는데 이찬흥선이 2만 명의 보병일 겁니다. 보병이라고 특별히 봐야지 이건 보병 중심 군대예요. 이찬흥선이 2만 명의 보병을 이끌고 그 뒤를 이어서 왕 아달라이 사금이 8천 기병을 이끌고 한강유역 공격에 나서요. 2만 8천 명 거의 3만에 육박하는 군대를 이끌고 합니다. 이야 신라가 뭔 3만 어떻게 말도 안 된다.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반면에 삼국사기에 나온 초고왕 백제는 군사력이 3년 수준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신라의 총 군사력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초고왕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군대로 아달라이 사금에 신라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상식적으로 아니 공격군이 방어군보다 2배에서 3배 돼야 공격이 가능한데 공격군이 방어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초고왕이 2, 3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3만에 가까운 군사를 가진 신라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혀 달라요. 서양에서 그리스의 아테네가 군사력이 한 2, 3천 명 된다고 봅시다. 페르시아가 아테네 정벌을 하면 군사가 얼마나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한 2, 3천 명이면 한 2배 정도, 한 5천 명 가지고 정벌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스에 아테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스파르타를 비롯해 여러 소국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깨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초고왕의 군사만 신라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마한 지역뿐만 그 마한 지역에 한강유역, 금강유역에 여러 소국들이 다 동원된 거예요. 그 숫자를 합하면 신라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 초고왕의 백제만 가지고 백제 전체의 군사력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적어도 10배, 20배는 될 거란 얘기죠. 그럼 신라가 이 3만 대군을 가까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으니 가능한 얘기입니까? 신라가 3만 명 가까운 군사력을 동원했는데 이러면 인구가 한 100만에 돼야 됩니다. 100만 가까이.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이 아달라이 사금초 군사력을 동원을 보면 병장기를 들 수 있는 남자는 전부 동원한 거예요. 무리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미 이 신라는 어떻게 됩니까? 2세기의 양자강 유역에서 계속 그 이민을 받아요. 그 농경민족 이민을 받는데 아달라이 사금은 뭐 옛날에 북방에서 내려온 유목민족 국가입니다. 이미 농경화 됐어요. 농경화된 신라 사회에서 유목민족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안 되죠. 이제 통치자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167년에 어떻게 됩니까? 이찬흥선의 한강유역 회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찬흥선이 2만 군대가 한강유역까지 갔다가 한강유역에서 회군해요.
이찬 흥선의 한강유역 회군이 일어난 이유 어떻게 됩니까? 신라 왕인 아달라이사금 행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184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요. 신라의 석시 왕조가 들어섭니다. 버류사금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신라 번개는 성인이라 했다. 성인이라 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강유역 회군을 한 배경을 충분히 해요. 병장기 들 수 있는 사람 다 들려가지고 무리역에 한강유역 공격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원성이 신라 백성들의 원성이 뭐 하늘 높았을 겁니다. 이찬응선은 반대했겠고 이 무리한 일이다. 그러니까 일성이상은 보면 이찬응선이 불가하다 그만뒀습니다. 이미 진안지역 대부분이 백제 진왕 통치로 넘어갔고 그 한 지역에 여러 소국들이 많기 때문에 3만에 가까운 군대를 동원해야 이 진안지역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말가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대한 군사력 병장기 들 수 있는 남자는 다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아닙니다. 말가를 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찬홍선이 불가한 이유를 아달라이 사감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군사력이 필요한데 이건 과도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신라는 왕조 바뀌는 거예요. 결국 아달라이 사감으로 박씨 왕조가 끝나고 석씨 왕조가 들어서요. 이걸 요약하면 어떤 거냐? 자, 요약해보겠습니다. 진안 지역이 초고왕과 아달라 서금 시기에 백제 진왕의 공격을 받아 점차 진왕의 통치에 들어가자 신라는 184년에 왕조를 교체하여 이에 대항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씨의 석씨로의 왕권 교체가 진안 지역의 패권이 신라가 아니고 백제 진왕으로 넘어가서 발생한 거라 이거죠. 그것이 신라의 왕권 교체로 나타난 거라 이겁니다. 버류이 사금이 즉위하면서 그동안 신라 왕력이 없던 석탈해가 거기 있던 박씨왕을 밀어내고 신라 왕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석탈의 기록을 보면 이중화되어 있어요. 어디입니까? 박씨 기록인 충청북도, 석씨 기록인 경주 두 개의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진안 지역에 대한 이 대대적인 그 정벌, 그 통합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난민이 발생합니다. 진안 지역에서 가야 지역과 외국으로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그래, 특히 외국으로 피난민이 발생한 게 앞으로 그 외국 대란, 2세기 후반 외국 대란의 원인이 됩니다. 12대는 경행철왕인데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오늘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2세기 중반 이후 목지국과 목지진화입니다. 목지국이란 뭡니까? 비류가 세운 나라예요. 원조의 형인 비류가 세운 백제를 목지국이라고 합니다. 미추홀에 세운 나라예요. 신라의 진안지역 정복을 피해 한반도에서 구주로 집단주의가 시작됐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서 1세기 후반에 건너온 구이민 집단과 2세기 중반에 건너온 신이민 집단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어 있어요. 갈등이 점점 갈등이 쌓여갑니다. 경행 후반기부터는 앞으로 다음 시간 할 텐데 5세기 초 기록이 대거 등장해요. 그 얘기 뭐냐면 2세기 기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2대, 13대, 14대로 고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14대 중해 전왕 때 이제 외국에 내란이 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